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반도 앞바다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져 일제를 망하게 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선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산물 유튜버는 아니지만 오늘은 생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어리에 대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청어과의 바다물고기, 몸의 길이는 20에서 25cm이며 등은 어두운 파란색이고 옆구리와 배는 은빛을 띠고 백색이다. 가슴 지느러미 아래에 7개의 검은 점이 한 줄로 있고 떨어지기 쉬운 둥글 비늘이 있다. 산란기는 12에서 7월이고 한국의 동해와 일본의 태평양 연해에 분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름 귀엽게 생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무섭게 떼지어 다닙니다. 엄청난 수의 정어리들이 한데 뭉쳐서 다닌다고 합니다. 올해도 남해안에 정어리 떼 대량 출몰 예상. 무슨 일이? 지난 5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출몰한 정어리떼 모습입니다. 해변 근처까지 정어리떼가 접근해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올해도 대량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통영 연안에서 정어리 자원 동향을 관찰한 결과 정치망에 잡힌 어획물 91%를 정어리가 차지할 정도로 정어리 출몰이 대폭 늘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멸치보다 정어리가 많다고 할 정도로 정어리가 많이 잡혔는데 90년대 들어 줄기 시작해서 2006년에는 공식적인 어획량이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부터 소규모로 다시 잡히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어리떼는 표층은 따뜻하고 밑은 차가운 바다 환경을 좋아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식물성 플랑크톤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서 정어리 생존에 유리한 먹이 사슬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계속해서 있다 보면 그 지역의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육지동물들이 풀 따라서 지역을 이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정어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어리는 분명 아주 옛날부터 한반도 앞바다에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어리가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조선 말기입니다. 조선 말기 실학자들에 의해서 저술된 어보류에서 드디어 한반도 최초의 정어리의 존재가 기술되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800년을 전후한 무렵에는 진해지방 해안에서 정어리가 잡혔고 때로는 대량의 정어리가 잡힌 일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어보에도 19세기 초에 흑산도 연해에 정어리가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어리가 널리 알려지고 대량으로 어획된 것은 20세기로 넘어온 이후의 일입니다. 1923년 가을 동해안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정어리떼가 출몰했습니다. 이 사실은 같은 해 10월 24일 한경북도 연안에서 정어리가 대량 폐사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비로소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어리떼의 출몰과 폐사는 그해 9월 일본에서 발생한 관동 대지진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저기압에 의한 하층 냉수의 현저한 상승이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923년 10월 23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요사이 성진 부근의 바다에는 난데없이 고깃대가 몰려와서 손으로도 건질 만한 형편이므로 성진 시민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해안에 나가 주워들이는 형편이다. 벌써 7, 8일 동안 모든 시민이 일제히 잡아들인 까닭으로 지금 성진 해안은 마치 정어리 천지가 된 모양이더라.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는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동해 바다에는 바닷물이 절반이고 정어리떼가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정어리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정어리떼가 너무 많아서 마치 섬처럼 보였고 배가 부딪혀 침몰할 정도였다는 증언도 전해집니다. 게다가 정어리가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소금값이 폭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이지 못한 정어리가 썩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어리떼가 출몰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일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675년부터 메이지 유신 이후인 1872년까지 1200년 동안 육식이 금지됐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인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은 생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선 중에서도 정어리가 일본인의 주요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정어리를 잡다 보니까 20세기 초반이 되자 정어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체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반도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정어리떼가 출몰하자 일본인들은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정어리 어업에 뛰어들었고 1930년대 후반기에는 최성기에 달하게 됩니다. 일본 어선 한 척이 하루에 잡아들이는 정어리의 양이 많게는 2,000마리 정도였고 적어도 700마리 이상을 흔하게 잡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어리가 식용으로만 사용됐던 것이 아닙니다. 정어리는 기름이 많은 물고기여서 짜내고 정제한 기름은 화약, 글리세린, 비료, 화장품, 비누, 양초 같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1920년에서 30년대에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생선기름의 약 90%가 정어리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어리 기름은 일본군에게 매우 유용한 물자였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사용하는 석유의 80%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미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에 투자한 자본이 일본에 의해 파괴됐다며 일본은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일본 군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은 일본에 수출하는 석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본 군부는 미국의 석유를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반도 동해에서 대량의 정어리떼가 출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35년 조선에서 생산된 정어리 기름의 양은 10만 톤에 달했는데 일제는 이 정도면 미국산 수입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을 앞둔 시기인 1940년에는 일본군이 사용하는 전체 기름의 절반 정도가 정어리 기름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40년부터 정어리 어획량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3년이 되자 동해에서 정어리는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이 현상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바닷속에 흐르는 해류가 변해서 정어리떼가 더 이상 동해에 오지 않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영양 상태의 변화가 원인인지 아니면 조선총독부가 분석한 해류 변화가 원인인지 아니면 정어리 남획이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정어리가 한반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미국은 일본으로의 석유 수출을 모두 중단합니다. 당시 일본에 남아있는 석유의 양이 3년 6개월치가 전부였는데 여기에 정어리마저 사라지게 되자 일본이 벌이는 전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일본은 결국 1945년 8월 15일 미국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어리를 일본을 망하게 한 물고기라는 뜻에서 일망치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정어리의 출현은 우리 어민들에게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게 됐고 나쁜 곳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더니 정어리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왔던 정어리가 일제의 만행에 스스로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어리가 다시 우리 앞바다에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어리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일제가 멸종시킨 동물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